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미 육군에 이어서 미 해병대도 다영역 작전에 부합하는 아주 강력한 원거리 타격 무기를 수송기에 싣고 다니면서 그냥 어디든지 전개시키는 이런 무기 체계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어떤 건지 보겠고요. 자, 썸네일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스페츠나츠, 그러니까 특수부대죠. 스페셜 포스의 알파 부대가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특수정찰대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 놀라운 전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보겠습니다. 특수부대와 특수부대가 붙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불가리아가 미국 등 4개국에 전투기 임대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인데, 불가리아 지금 미그-29 가지고 있는데 F-16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지금 공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좀 임대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어떤 전투기 임대 요청을 했고 또 어떤 반응들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해주는 대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A4 전차 받기로 했죠. 그러면서 또 체코는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A7 전차 사기로 했는데, 독일이 그동안 약속을 안 지키고 전차를 안 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체코가 드디어 압박을 해서 받아내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F-16V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초에 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불가리아가 2027년 또는 28년 F-16V 인수까지 5년간 임대할 전투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미국의 F-16C,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이스라엘의 크피르가 대상 기종인데 가장 싼 기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강곡항 요청에도 그동안의 만행으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 석유 감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상원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철수, 사우디 제재라는 초강수를 거론하며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애물단지 유로파이터 타이푼 15대의 조기 퇴역을 무기한 연기하고 당분간 계속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새 전투기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대신 향후 10년간 예산을 모아 2030년대 초반 대체기로 F-35A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통합특수전사령부가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의 초경량 차량 탑재 120mm 박격포 시스템인 슬링을 구매해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형 사륜 구동 차량에 간단하게 장착해 특수부대에게 강력한 근접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 박격포 시스템에 미 육해공 해병대 특수부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전차를 기증하면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주겠다며 동유럽 여러 나라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던 독일이 체코에 굴복했습니다. 체코 정부의 강력한 압박과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59대 신규 구매 약속에 독일이 15대의 레오파르트 2A4 중고 차량과 수량 미상의 버팔로 전차 회수 차량을 오는 12월까지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불가리아 미그-29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안 되죠. 왜냐? 불가리아 동쪽에 루마니아, 그 루마니아 동쪽에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이 러시아의 공격이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2019년에 야 우리 F-16 정도는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찰필 미뤄오다가 전쟁 나는 거 보고 아 뜨거라 하고는 올 초에 이제 F-16V 드디어 8대 사기로 한 겁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빨라야 5년 아니면 6년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이를 메워줄, 공백을 메워줄 전투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라팔, 그리고 스웨덴 그리펜, 여기는 우리 있어, 여유 있어, 리스해줄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미국의 F-16 그리고 이스라엘의 크피르 여기도 오퍼를 넣었는데 여기는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종이 갈지 아마 그리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페크 전부 동원해서 석유 감산을 결정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에 완전히 개강해서 무기 금수 조치, 그리고 패트리어트 3 여기 지금 배치해놨는데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
뭐 이런 데서 탄도미사일 쏘니까 패트리어트 3 지원해줬죠. 그거 다 철수. 이런 거 지금 준비하자.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 관계 재정리까지 가자. 라는 지금 뭐 이 논의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를 한 거죠. 왜냐?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하는데 그 중간선거 앞에 두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빅엿을 먹여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금수 제재가 들어가면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미국 무기를 못 팔면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나 중국제로 갈아타느냐? 그러기에는 또 미국이 정권이 바뀌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이게 또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미국하고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지만 미국 민주당 정부를 괴롭히는 이런 선에서 하려면 끝마치려면 그럼 무기는 필요한데 어디냐? 한국 무기 사야죠. 전차도 K2 전차 사야 되고. 자, 그런데 미국이 너무 많이 나가서 쟤들하고는 끝이야 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 K2 전차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미국제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출 이해를 안 내줘요. 그러면 그런 부품들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미국이 금수조치, 자국산 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파는 것은 중단한다. 까지만 가면 우리 한국 방산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너무 광범위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재하듯이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도 좀 피해를 본다. 라는 그런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자,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인데 이 트렌치 1이에요. 독일에게 완전히 그냥 속아서 바가지 쓰고 샀고 이거 살 때 오스트리아 공군 수뇌부들 대규모로 비리 혐의로 이 구속되고 말이 많았는데 얼마나 이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가 황당한가 하면은 여기 지금 왼쪽 날개에 미사일 하나씩 붙어 있죠. 이게 바로 아이리스-T입니다.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이죠.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걸출한 전투기가 무장이라고는 요거 딱 한 발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오른쪽 날개에는 무장을 장착하지 못해요. 왜냐? 인테그레이션 안 했으니까 소프트웨어가 없고 달 수가 없어요. 왼쪽도 요거 딱 한 발입니다. 딱 한 발. 이게 무슨 전투기입니까? 그런데 유지비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트렌치 1이. 그걸 지금 15대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다 퇴역하자. 하고 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에 중고로 파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팔면 또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이 별로 없으니 돈을 모아서 2030년대 초반에 F-35 사자. 그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운용하자라고 하는데 유로파이터는 정말 황당한 비행기입니다. 딱 봐도 이거 쓸모있게 생겼죠. 아주 경량으로 보이는 찝차에 이렇게 뒤에 뭔가 척컥 내리면 이렇게 바로 그냥 탁 이렇게 내려오는 박격포. 사거리는 7km, 120mm. 120mm니까 위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사거리가 길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유 탄약을 12발 갖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고 헬기에서 내려주는 또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떨궈주는 이런 이 박격포, 자주 박격포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미 특수전사령부 소콤이 시험평가 중이다. 이제 곧 장비하겠죠. 우리도 지금 공중강습사단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필요하죠. 화력 없이 소총 만들고 적진에 가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화력 지원 우리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체코가 레오파르트 2A4 이거 드디어 받게 됐습니다.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레오파르트 A4 받기로 했는데 독일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쌩까고 있는데 체코는 드디어 받아냅니다. 왜냐? 레오파르트 A7 59대 구매 계약 니들 이거 안 주면 우리 안 해.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은 이거 준 거 15대를 드디어 독일이 주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소식 알려드리고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이 SM-6 함대공 미사일과 택티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지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MRC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 해병대도 동일한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가 현 사령관인 데이비드 버거 대장의 미래 전력 구상인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라 이른바 장거리 화력 발사기 LRF를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에서 시연했다고 현지 시각 10월 10일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는 오시코시의 막 31 66구동 12톤 트레일러에 4연장 막 41 모듈형 캐니스트를 장착한 LRF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이 LRF는 NSM
미사일의 무인화 JLTV 탑재 버전인 로그 파이어스와 함께 해군 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시스템 일명 네메시스의 주요 타격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미 해병대는 밝혔습니다. LRF는 수상함에 탑재되는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의 대형화 버전인 네이발 스트라이크 미사일 런처를 묶은 모듈형 발사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거리 1600km급의 택티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물론 사거리 370km 이상의 SM-6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미 해병대는 마크 31 트레일러를 일부 개조하고 미사일 모듈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 C-130J-30 수송기 2대로 트럭과 트레일러 모듈을 나누어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LRF는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 정보를 수신하기 때문에 별도의 레이더나 지원 차량이 필요하지 않아 2대의 수송기로도 얼마든지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 해병대 측의 설명입니다. 미 해병대가 네메시스 시스템의 일부로 SM-6와 같은 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할 경우에 네메시스 시스템은 스텔스 대함 미사일인 NSM과 함께 대단히 강력한 대함 타격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 해병대는 모듈화 트레일러에서 배회 탄약은 물론 LRASM과 같은 스텔스 장거리 대함 미사일 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병대는 당장 내년부터 로그 파이어스를 운용하는 해병 연안 작전 연대를 실전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점점 더 강력해져가는 미 해병대의 해상 봉쇄 능력을 보며 중국과 러시아의 씨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 오시코시 12톤 트럭 트레일러에 뒤에 허옇게 실려있죠. 이게 바로 우리 군함에 장착되는 마크 41 수직 발사기예요. 여기에 토마호크 4발 또는 SM-6 원래는 함대공 미사일인데 이걸 이제 지대함 또는 지대지 용도로 쓰게 SM-6 미사일 4발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병대에게 수송기로 수송기 한 대는 트럭 한 대는 이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2대가 요거 미사일 4발을 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겠다. 그래서 이 동부아시아 도서지역 그러니까 규슈에서부터 오키나와 제도,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 여러 섬 이런 데다가 신속하게 C-130이 내릴 수 있는 활주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내려서 나와가지고 쏘겠다. 자, 이건데요. 육군은 조금 더 규모가 크죠. 육군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 차량 그리고 탄약 제보급 차량 그리고 이제 발사 차량 4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포대인데 해병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이 발사기 차량 요거 하나만 그렇게 해서 미사일은 데이터 링크로 해서 쏘고 자기들은 그냥 쏘라 그러면 이제 쏘기만 하고 유도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다른 데서 지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네메시스 그러니까 해상 선박 차단 시스템이죠. 이 네메시스의 중요 구성품 중에 하나가 JLTV에 탑재되는 NSM 미사일 그리고 이 미 육군의 MRC 같은 미 해병대의 지금 오시코시 트럭에다가 마크 41 수직 발사관 4셀을 집어넣어 가지고 쏘는 무기. 그래서 제1탄으로 이제 SM-6를 쏘겠죠. 만약에 이제 중국 해군 군함들이 나오면 SM-6를 쏘면서 그 SM-6를 가지고 1차 타격하고 SM-6가 이제 또 초음속이니까 원래 함대공 미사일인데 함대함으로도 쓸 수 있어요. 탄도 중량 65kg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격을 주고 그렇게 조금 타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NSM으로 때리고 NSM 스텔스니까 그렇게 해서 때리고 그 다음에 택티컬 토마호크 이런 식으로 때리고 또 항모에서 전투기가 가서 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해군을 경멸하겠다라는 건데요. 중국 정말 점점 큰일 났네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보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민간인 고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러시아 바그너 그룹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정보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응징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SBU 소속 알파 그룹이 하르키우주 모체에서 바그너 그룹 특수부대 2개 팀을 급습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르키우주를 대부분 탈환하고 현재는 하르키우주에서 러시아가 벌인 전쟁 범죄 행위를 조사 중인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정보국과 합동작전을 통해 하르키우주 모체에서 교란작전을 수행하던 러시아 바그너 그룹 특수부대 2개 팀을 급습해 일망타진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현재 시각 10월 11일 밝혔습니다. SBU 하르키우 사무소 측은 본부직할 스페츠나스 알파 그룹과 하르키우 사무소가 협업해 이 지역에서 후방 교란 임무를 수행하던 러시아 바그너 그룹 특수부대 2개 팀을 소탕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이 생포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생포된 4명 가운데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악명 높은 바그너 그룹 특수정찰대의 지휘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작전은 이지움 일대의 민간인 고문 범죄와 연관된 전범들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후방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SBU는 소형 드론을 통해 며칠 전부터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하르키우 모처의 안전가옥 위치를 확인했고 이들이 은신처에 모여있는 타이밍에 맞춰 이곳을 급습했는데요. SBU 알파 그룹은 주변을 포위한 상태에서 가옥에 휴대용 대전차 로켓 공격을 퍼부은 뒤 소형 전술 차량으로 건물 밖 담벼락을 부수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특수부대 대원들은 특수부대 대원답지 않게 외부 경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전투 끝에 대부분 사살되었고 지휘관을 포함한 4명은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체포된 지휘관과 바그너 대원들을 신문해 이지움 지역 고문 사건과 연관성과 여죄를 캐고 있는데요. 한때는 러시아 내에서도 최정예로 불리던 바그너 그룹, 그 중에서도 최정예로 불리던 특수정찰대조차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을 보면 바그너 그룹의 현재 수준 알만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스페츠나츠 알파, 이건 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홍보 사진이에요. 자, 이들이 바그너 그룹 특수정찰대 2개 팀을 급습해서 때렸습니다. 며칠간 그들이 동선을 지켜본 거죠. 자, 이렇게 무인기로 지금 승용차 하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바그너 그룹 특수정찰대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처의 안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안가를 확인한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안가를 확인했고 그게 이제 이 알파 그룹이 모여서 양사방에서 지쳐 들어가는 건데 자, 이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소형 전투 차량 있죠. 이 보병들이 여기다가 RPG-7을 쏩니다. 그렇게 해서 충격을 주고 그리고는 이 소형 전투 차량이 완전히 그냥 급가속을 해서 여기는 이 담벼락을 이 검은색 보이죠? 여기를 들이받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때 양사방에 은폐해 있던 여러 알파 그룹들이 스페츠나스들이 양사방에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을 쏘고 난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바그너 그룹 특수부대 대원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안에서 밥 먹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그냥 뭐 누워 자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 경계 없이 그냥 풀어져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휴식을 하려면은 한두 명씩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서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경계 전혀 없이 방심하고 누워서 밥 먹고 담배 피고 이러고 있다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한 사람이 수십 발의 총을 맞고 완전히 그냥 정말 난자돼서 이렇게 죽는 등 이런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지휘관, 여기 지휘관은 1968년생 나이가 꽤 돼요. 이 사람 중상 입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절을 캐겠죠. 니들이 그 고문 이지움 쪽에서 리만 쪽에서 고문한 건 니들이냐 이렇게 이제 할 텐데 바그너 그룹 그러면은 완전히 특수용병 집단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특수정찰대 그러면 최정예 병사들인데 이렇게 기량 또는 군기가 없으니까 경계를 안 서죠. 군기 다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아주 신속하게 2개 팀이 다 제압당해버렸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군 스페츠나스 알파 그룹과 바그너 그룹 특수정찰대가 붙었지만 이거는 볼 것 없이 초전 박살 나버렸다. 러시아의 수준 알만합니다. 군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